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을요,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잖아요. 이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 다음에 승낙이라는 것은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죠. 알았다고. 이것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 이제 하나의 테마가 돼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청약하고 승낙하는 것, 즉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사실에는 의사표시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다?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일치가 되죠. 일치, 다른 말로 이것을 합치 또는 합의라고 하죠.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이요.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법률 요건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이것을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이제 기본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이 서설 또는 의예요. 2번이 뭐냐? 법률 요건이에요. 이 요건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원인이다. 그래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요,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기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의무가요.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주는 대신에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을 받을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가져올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청구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법률 효과. 그럼요, 이 법률 효과죠. 이것을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법률 사실은 그냥 사실 이렇게는 얘기하잖아요. 그냥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고요. 법률 요건은 그냥 요건이라고도 얘기하고 법률 효과는 그냥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여기요, 혹시 여러분요 이런 말 들어봤죠?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과관계요. 그럴 때 이 원인의 인자하고 결과의 과자를 따서 이것을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 있을 유자를 써서 유인성이라고 하고요. 없다. 무인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인성, 무인성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요건이라고 하고 이것을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의무가 생기고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즉 우리는 권리하고 의무는 서로가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99% 의무가 있고요.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형성권 같은 것은요,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성권 같은 경우는 오직 권리만 있고요,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법인 제도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죠? 법인이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고 의무. 그러니까 그것은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99%는 반드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인데요. 나머지 1%는요, 권리만 있는 형성권이 있고요, 의무만 있는 보고 의무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것은 뭐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그런데 이 권리하고 의무 중에서 우리는 의무를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뭐를 이야기하기 더 좋아한다? 권리죠. 그래서 권리를 이야기하기로 좋아하죠. 이것을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요 우리는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관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민법은 어디까지가 민법이냐? 여기까지가 민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민법의 영역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민법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학원은 강의를 해줄 의무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민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면 다행인데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행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의무에 이행하지 않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해야죠. 강제. 이거를 뭐란다? 민사소송법의 문제예요. 민사소송법. 이 민사소송법, 이것은 우리 민법이 아니잖아요. 소송이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절차법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절차법. 그럼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냐? 우리 민법은 이러한 법률관계, 즉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민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디까지가 민법이냐? 어디까지가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것, 여기까지를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 여기까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 민법이라고 하고, 이 발생한 권리를 뭐한다? 실현시켜주죠. 실현시켜준 것을 뭐한다? 여기요,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이요.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를, 이 사람이 의리갑하고 계약해서 잔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의른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까지가 민법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등기를 청구할 권리만 있으면 뭐예요? 등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등기를 가져오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서 가져오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가봉 중에요,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있죠? 공시법령. 그 공시법이 바로 뭐냐? 등기법 절차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법에서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란 말의 뜻이 뭐냐 봐봐요.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것을 실체법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그 관계를 다루는 것은 무슨 법이다? 실체법. 거기에는 무조건 뭐가 적용된다? 민법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민법이. 알겠죠? 이런 법률 관계하고 비교되는 것, 이걸 무슨 관계로 한다? 이것을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뭐죠? 권리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인간관계 그러면 참 애매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나 보는 것이냐? 권리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권리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만 권리냐? 그건 아니에요. 권리라고 하는 용어는 엄청나게요,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돼. 법에 의해서. 알겠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법에서 인정이 돼야 돼. 그것을 권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뭐 우격다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 있죠? 그건 그 사람의 권리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요. 뭐 권리를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는데, 우리가 보통 권리를 분류할 때는 우리 이게 작용상 분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먼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나중에 나오니까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형성권하고요, 이 청구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것은 물권법에서 배울 것이고, 이것은 채권법에서 배우는데요.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면, 청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봐봐요. 우리가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요, 을은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청구권이잖아요. 이 청구권은 뭐다? 권리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청구를 했잖아요. 청구를 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청구를 했는데 안 해주죠. 안 해주면 이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소송으로 가가지고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청구는 뭐예요? 내가 청구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나한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했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해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반대로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내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권리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형성권은요, 일방적 의사 표시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 좀 이따 우리가 다시 나오니까요. 여기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방적, 여러분 혹시 뭐죠? 자동차 노선에 일방통행 알아요? 일방통행? 일방통행 있으면 어때요? 내가 이쪽으로 줄이 그어졌으면 이쪽으로 나는 가는데 저쪽에서 역주행하는 차 있죠? 내가 비켜야 돼요? 상대방이 비켜야 돼요? 상대방이 비켜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말만 하게 되면, 말만 하면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가, 권리와 의무가 법률 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그 자리에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법률 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을 했는데 법률 관계가 소멸해버려. 내가요, 취소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취소권. 그럼 나는 너하고 계약을 취소할래? 취소한단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계약 관계가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뭐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냥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것은요, 상대방 말을 듣지도 않고 내가 한마디 하면은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요, 무제한으로 인정해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해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법에 정해져 있다. 그것을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형성권하고 청구권은 전혀 다른 말이죠. 청구권은요,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협조가 없으면 뭐를 해야 돼요? 그것은 소송을 가야 되고요. 형성권은요, 내가 말하는 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내가 말하는 대로 법률관계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형성권 이렇게요. 이렇게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뒤가 맨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뒤에가 청구권 이렇게.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권이 아닌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권이 아닌 것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 이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겠죠? 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요, 앞에가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증감 청구, 증액 감액이요, 그 다음에 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 소멸 청구권 이 말이죠. 봐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분 매수 청구권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 청구란 말 앞에 매수란 말 있고, 청구란 말 앞에 증액 감액이란 말 있고, 분할한다, 소멸한다. 봐봐. 여기 봐봐. 변경이죠. 여러분, 한 개가 두 개로 나누면 변경됐잖아요. 분할이니까. 증액한다. 증액. 변경됐잖아요. 감액한다. 변경됐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연상하면 되죠. 분할, 증감. 여기 다 있어요. 알겠죠?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증감이나 분할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청구권이 아니고 원래 청구권은요,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성권은 협조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 봐봐요.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래요. 매수 청구. 야, 너 이거 사. 그러면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 없이 너 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시점의 가격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요, 청구란 말 앞에 여기 매수, 증감, 분할, 소멸. 다시 암기할까요? 시작이요. 청구란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바이노트요, 어디를 보시냐? 한 장을 더 넘겨. 먼저 한 장을 더 넘겼어요? 한 장을 더 넘기면 맨 밑에 와봐. 형식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성권인 경우 그렇게 돼 있어요? 맨 밑에 돼 있어? 한 장 더 넘겼죠? 2. 거기 오면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돼 있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동의 X 돼 있죠?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발생은 무슨 뭐죠? 매수 청구권, 분할 청구권, 증감 청구권, 소멸 청구권. 이것은 동그라미 이것은 뭐다?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봐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에서 형식은 형성 뭐죠?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은 형성권인가?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한다?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 말이 있으면 형성권,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다 뭐다? 청구권이다.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권리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봤고요. 자, 지금 다시 봐. 이제 권리는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데요. 지금 청구권과 형성권을 일단 얘기했고 지배권과 향배권은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요 뭐를 보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라고 지금 얘기했나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있죠. 법률 관계가 무슨 관계하고 비교하죠? 인간 관계하고 비교하죠. 인간 관계요. 이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죠? 우리는 권리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리 관계. 다른 말로 뭐다? 권리와 무슨 관계다? 의무 관계다. 의무 관계. 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의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볼까요? 우리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채권법하고 특별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민법 총칙에서는 대부분 다 뭐라고 표현하냐? 권리 의무라고 표현을 해요. 권리 의무. 그런데 이것이 채권법으로 가면 채권법 뭐라고 표현하냐? 이 권리를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그래. 채권 관계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채권 관계가 뭐냐? 그냥 권리 관계예요. 권리로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채무로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무슨 불이행을 한다? 채무 불이행. 우리 항상 많이 들어봤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뭘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요 뭐가 있다? 법률 관계죠. 여러분은요 수강료를 낼 의무가 있는 동시에 강의를 들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하고는 수강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강의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하고는 권리와 의무 관계, 법률 관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어느 한쪽이라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산다. 그럼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산과 동시에 여러분과 이마트는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탄다. 버스를 타면은 버스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동시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운전기사는요 나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대신에 뭘 받아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뭐가 나온다?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권리. 다른 말로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법률 관계를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채권 관계라고 얘기할 뿐이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인간 관계라는 것은 법률 관계가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요 부부 사이에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내일 외식하자. 그런데 남편이요 핸드폰도 꺼지고 집에도 안 오고 외박하고 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권리가 없는 것을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보니까요 비슷한 또래들 같아요. 친하면은요 뭐 형 동생 하면서 같이 이렇게 놀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내일 한잔 하자 했는데 한 명이 안 나타났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관계?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채권 채무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 친구 사이의 약속 같은 거 이제 단순한 약속 이런 것을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호의동승이라는 것은
공짜로 차를 태워다 줬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호의 동승의 경우에 원칙은 뭐다? 원칙은 이것은 무상인 거예요. 무상인 거예요. 공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죠? 사고가 발생하면은 치료비를 내야 되겠네요. 치료비. 이 치료비를 뭐란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손해배상 청구권. 청구권은 뭐죠? 청구권은 권리네요. 권리. 그래서 권리관계, 다른 말로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짜로 사람을 태워다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사람을 태워다 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은 무상이니까 안 되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요, 무상이니까 내가 태워다 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사고가 발생해. 그랬을 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권리관계,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인간관계는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사고가 발생해서 소원이가 발생하면은 법률관계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법률관계. 그래서 법률관계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법률관계로 바뀐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률관계,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행위.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인간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은 없지만 뭐는 발생할 수 있다? 불법행위는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요, 이때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할 때 배상을 얼마 하는가? 여러분 원칙적으로 감액을 못해요. 공짜로 태워주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돈을 깎아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액을 못해요. 그런데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감액할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사건은요, 우리가 이제 그 광주에서요, 이렇게 자기의 동거녀가 있어, 동거녀. 동거녀의 언니가 온 거예요. 놀러 밤에요. 왔는데,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터에 가야 되니까요. 이 사람이 택시 운전기사인데, 이 자기 택시가요, 택시를 다 가지고 이 동거녀를요, 태워다 준 거예요. 자기 동거녀라고 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부부처럼 살고 있지만, 뭐만 없다? 지금요, 혼인신고는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다 주고 가다가요,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원래는요, 사망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깎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원칙은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 두 사람 동거녀로서 같이 부부처럼 살고 있는데 일반 교통사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할 때 조금 감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감액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몇 년, 좀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법률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이게요, 지금부터 강의가 공부가 되는데요. 법률 관계가 뭔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민법이요. 그런데 이 법률 관계라는 것은 인간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맨 앞에 한번 보셔요. 맨 앞에 보면 맨 밑에 오른쪽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인간관계, 호의 동승이라고 돼 있어요. 첫 페이지요. 첫 장 보세요. 첫 페이지 돼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다. 거기 줄고 채무 불이행이 없다. 알겠죠? 채무 불이행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의 동승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줄고 불법행위가 성립.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뭐는 없는데? 채무 불이행은 없는데. 이해됐죠? 그 다음에 호의 동승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고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만 줄고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딱 거기만 줄고요. 두 가지만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맨 끝에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 글을 봐. 글. 법률관계와 법률행위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법률관계의 내용 봐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파랗게 지금 되어 있죠? 이것만 보는 거예요. 법률관계는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를 기본적인 내용을 한다. 그런데 다른 말로 권리관계는 법률관계는 무슨 관계라고도 얘기한다? 권리관계라고도 얘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그럼 여기 지금 이걸 지금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률관계라면 설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면서 공부를 해야죠. 먼저. 그러고 나서 주변을 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글을 읽는단 말이죠.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아니고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에 볼 때는 뭐밖에 안 나와요? 키워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법률관계는 권리관계고 권리 의무관계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럼 거기 내용 보면 뭐라 나왔죠? 저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 또는 권리관계를 권리관계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문이 지금 보면은 한 6, 7줄 돼 있잖아요. 그래도 중요해도 이것은 한 줄로 딱 끝나는 거예요.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 권리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호의관계 나왔죠? 호의관계, 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1번에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은 법률효과 의사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이런 봐봐요. 나 너 공짜로 태워다 줄게. 그러면 인간관계죠? 이 친구가요, 내일 수능을 시험 친단 말이죠. 내가 너 반드시 내일 택시를요, 예약한다는 거야. 아, 하지 말라고. 내가 내일 너 반드시 내가 너 책임지고 태워다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공짜로요. 그런데 내가 늦잠 자가지고 못 갔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가 수능을 못 봤어? 나는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왜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수능은요, 상당히 중요한 날짜고 반드시 데려다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만약에 그것이 불이행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 만약 그냥 너 어디 간다고? 그럼 내가 이따 3시에 태워다 줄게. 이 말하고 수능 볼 때 딱 지정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한다. 법률 효과 의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이 공짜로 태워다 줘도 그냥 태워다 주는 것은 법률 효과 의사, 법적 구속의 의사가 없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것을 법적 구속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그 정도만요. 자, 2번은 중요하죠? 2번은요, 손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법률 문제가 생기죠?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가 발생한다? 불법행위 책임만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에게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배상액을 말할 수 있다. 감경할 수는 있다. 아시겠죠? 이 말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거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문제 한번 봐봐. 문제 1번. 갑은 출근하는 길에 호의로 회사 동료 을을 자동차에 태워주기로 약속했다. 갑과 을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돈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과 을 간의 관계는 약속은 뭐다? 인간관계. 법률관계가 아니죠. 무슨 관계? 인간관계다, 이렇게. 인간관계, 이렇게. 자, 2번은요. 갑이 약속을 어겼다. 갑이요. 약속을 어겼다 해서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무슨 관계? 인간관계.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 갑이 자동차에 태워주지 않음으로 인해 을이 택시비를 지출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말했죠. 채무 불이행이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 갑이 을을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과실로 줄과 과실. 과실이란 것은 뭐냐?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과실로 교통사고, 거기까지. 그건 불법행위라고 그래. 다친 경우 줄고. 그럼 뭘 한다? 치료비. 치료비를 내야 되겠네. 다쳤으니까. 이 치료비를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이 정답이죠. 5번.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자동차에 태워준 대가를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청구할 수 없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봐봐. 4번. 권리와 구별 개념이죠. 의. 일정한 이익 동그라미. 일정한 이익 할 때 이익 동그라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 동그라미. 법에 의해서 권리 주체가 뭐냐면 사람이죠. 주체 사람에게 주어진 힘, 주어진 힘. 알겠죠?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 힘, 이 말이죠. 여기 봐봐. 아까 우리 지웠네. 권리를 뭐라고 했죠? 어떤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법. 그러니까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뭐다? 헛소리 한다고 그래. 아, 쟤는 왜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우리 친구들이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이야.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그 이익이 보호되느냐, 그걸 권리라고 하는 거지.
법으로 보호가 안 되는 것은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이론이라는 것을 많이 알아도 그 이론이 왜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이걸 알려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시겠죠? 자, 이제 보시면 여기요. 여기 지금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요. 법률 효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무엇을 보냐면 이 법률 요건이 뭐죠? 원인이죠. 여기 재수력 치워가지고 원인이고 이건 뭐죠? 결과죠. 그럼 여러분요. 법률 사실이 뭐예요? 법률 사실. 어려운 말이죠. 지금까지 생애요. 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죠.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럼 법률 요건을 모르면 계약이다. 계약. 여러분들이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러 가죠. 그럼 여러분 뭐 하러 가는 거다? 법률 요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스크에다가요. 편의점 가가지고 돈 주면서 물건 받아오죠. 뭐라고? 법률 효과예요. 물건 넘겨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가서 무슨 뭐죠? 뭘 사러 가죠? 법률 요건하러 가고 물건을 받아오죠.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 뭐 하나 사러 가야 되겠다. 이거 주세요. 법률 사실이고. 그래서 알았어요. 물건이 있고 이 물건 있어요? 예, 있는데요. 얼마예요? 1,000원인데요. 예, 그러면 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있어요? 있는데요. 얼마예요? 1,000원인데. 좋아요. 주세요. 그걸 의사 표시죠. 법률 사실이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 법률 요건이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받아오고 돈을 주면 법률 효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아 그런 것이 대충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내가요 버스 정류장에 딱 서 있단 말이죠. 근데 버스가 이렇게 딱 다가오죠. 나한테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다가오죠. 멈추죠. 그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버스가 와서 승강장 앞에 멈추는 것을 청약이에요. 타세요 이 말이에요. 알겠죠? 내가 올라타죠. 그걸 승낙이라고 그래. 그러면 승낙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올라탄과 동시에 승낙이면서 동시에 계약이 성립하죠. 운송 계약이. 그러면서 내가 뭘 한다? 찍었죠. 뭐를 지급해서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알겠죠? 거기서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사는 나를 내 목적지까지 바래다 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올바로 성립하고 유효하게 됐는데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버스가 사고가 날 수 있죠. 중간에요. 그러면 버스사는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러면 이것을요, 우리가 이제 짧게 한번 보자면, 짧게요. 짧게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 갑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지금 청약과 승낙을 둘 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요,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 계약을 법률 요건이다. 요건은 뭐라고 한다고? 원인이다. 이렇게. 이러한 요건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법률 효과다. 법률 효과. 이것을 뭐라 한다? 결과다. 이렇게. 이걸 먼저요. 이런 그림, 첫 번째 그림 왼쪽에 혹시 왼쪽 바닥에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지금부터 그걸 읽는 거예요. 봐봐. 여기 봐. 여기. 여기만 가지고 읽는 거예요. 여기만 가지고. 여러분요, 이게 청약이고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이 모이면 뭐가 돼요? 계약이 이루어지죠. 법률 요건.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모여야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요,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과 하체 부분이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머리나 몸통이나 하체는 우리 신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잖아요. 구성 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법률 사실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을 이루는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된다? 법률 요건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법률 사실은 뭐예요?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죠.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죠. 여러분요, 이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누가 공부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뭐 법을 공부하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법률 사실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그림으로 나타내가지고 이것을 읽을 수 있으면 끝인 거예요. 그게 그냥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은 뭐다?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인 거예요.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법률 요건은 뭐예요? 원인이에요. 원인은 뭐에 대한 원인이다? 결과에 대한 원인이잖아요. 그래도 읽으면 돼. 자, 이렇게 읽어도 되고 이렇게 읽어도 돼. 암기를 읽어도 돼. 이걸 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앞뒤로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알겠죠? 자, 눈이 있으면 읽어봐. 법률 요건은 원인인데 결과에 대한 원인. 어떤 결과?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법률 요건이다. 다시 이제 읽어 그대로.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말한다. 이거 아니에요? 법률 효과는? 법률 효과는 뭐죠? 결과죠? 결과. 뭐에 대한 결과? 원인에 대한 결과죠? 읽으면 돼.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면은 그 사람은요, 강의 끝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사람이에요. 알겠죠? 다시 봐봐. 그러면 요건하고 원인하고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를 지워봐. 지우면 뭐라 한다?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뭐다? 결과.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써 있어.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인이죠? 원인인데요. 여기 효과와 결과가 똑같죠? 치워, 결과를. 치웠어? 그러면 읽어.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만 하면 또 심심하죠? 그럼 다 읽어. 다 읽어.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그림이 왜 중요하냐? 이게 그림이 머릿속에 한번 딱 들어있으면 모든 것이 응용이 돼요. 내가 말이 좀 빠르죠? 말이 빨라도 틀리게 말하진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이 그림으로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냥 혼자요. 나도 모르게 그냥 머릿속에다가 칠판에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그림 따라서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책을 보고 굳이 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종이 그냥 100장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민법이요. 자, 봐요. 이제 법률 요건이 중심이죠? 허리야, 허리. 우리 시험에 여기에서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온다고요. 이 허리에서. 허리가 흠이죠? 읽어. 법률 요건은 뭐죠?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뭐다? 원인입니다. 다시. 법률 요건은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뭐다? 원인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법률 효과는 뭐죠? 법률 효과는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읽어도 된다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읽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맞고 그 모든 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 말을 비빌 꼬더라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단어만 들어가면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주 법이 간단하면서도 쉬운 것인데 우리가 글만 가지고는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보냐? 강의 노트 맨 밑에 왼쪽을 봐. 강의 노트 맨 밑에 왼쪽 봤어요? 봤어요? 자, 거기 보면 갑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원인, 법률 효과 결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죠? 그래서 1번 봐봐.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구성 부분이다. 알죠? 그러니까 그다음 2번은요.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 3번 밑에 1번이요. 밑에는요.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효과의 원인.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법률 효과는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 이 1번, 2번이 가장 대표적으로 써요. 3번은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맨 위에 다시 봐. 이제 그 위에 그림을.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이 엄청나게 첫 시간 치고는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공부한 건 사실인데 뭐 그러든 말든 어차피요. 있잖아요. 우리 보면 선생님들이 쉬운 것을 1, 2월 달은 쉬운 것하고 3, 4월 어려운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요. 민법이 어느 부분이 쉽고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처음부터까지 다 하면 돼요. 왜요? 어차피 어려운 거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공부는 아까 이분이 얘기했는데 한 번 듣고 왔는데 잘 모르겠대.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대. 그거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건 현상이죠. 처음으로 배운 학문이요. 한 번 들어가지고 아는 사람 있나요? 알겠죠? 그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중의사가요.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왜 그러겠어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듣고 이해하면요, 여러분 학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학원 망해. 알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적어도 3번에서 5번 정도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럼 학원 강의만 들으면은 7월달, 8월달 돼야지 깨우친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동영상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동영상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시간을 내가지고 짬짬이 내가지고 아무튼 5월달 안까지는 무조건 민법을 파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근데 민법 판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노트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 정도에 강의 노트가 이제 뭐죠? 완성이 돼가지고 인쇄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강의 노트를 가지고 한번 보는 걸 딱 그림을 딱 보면 여러분 공부 강의 끝나고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잠깐 1시간 갔다 와서 앉아가지고 노트 딱 보면 눈으로 보면은 2, 3분도 안 걸려요. 1시간 강의했던 것이 그 2, 3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알겠죠? 자주 봐서 암기하면 제가 봤을 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뭐 빨리 끝나려면요 3월 말에도 끝날 수 있어요. 공부가요.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2차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충분히 시간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률행위, 또 하나는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이렇게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 이렇게. 자, 그럼 봐. 내가 수백 번을 얘기하는데 항상 까먹어. 여러분요, 사람 하도 많이 써가지고 창피해요. 이것도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뉜다. 알겠죠? 여자는요 미혼하고 뭐라고 그래? 기혼하고 나눈다. 기혼하고. 이렇게. 또 뭐 기혼자도 뭐 이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나누려면 계속 나누잖아요. 자, 지금부터 봐. 우리가 사람 보자. 사람은 남자다. 맞아 틀려? 사람은 남자다. 맞아 틀려? 절대로 안 되죠. 사람은 남자면 그러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안 되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서 분류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빰띠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주어져.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럼 틀린 거예요. 사람은 남자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민법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는 거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설명해도 답을 찾을 때 못 찾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봐봐요. 여자는 미혼이다. 맞아 틀려? 여기 보니까 여자 두 분 다 기혼이신 것 같은데요. 알겠죠? 그래서 여자는 미혼하고 기혼을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보면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반대로.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남자는 사람이다. 남자 사람이지 그럼 뭐예요? 멍멍이에요? 그렇죠? 여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맞죠? 이렇게는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맞아 틀려? 맞는 거라니까. 그런데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해됐나요? 별말 아닌 것 같죠? 어디가 주어로서 나오는가를 보란 말이죠. 그래서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됐죠? 그럼 봐봐.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기서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 이렇게. 한 개이면 뭐란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개이면 이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개 이상이면 이것을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 또 나오죠? 자, 법률행위는 뭐를 법률행위라고 그래? 법률행위는 여기서만, 다른 건 얘기하지 마. 여기서만 얘기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를 포함해서 뭐라 한다? 법률행위다. 아까 사람은 남자, 여자 얘기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 볼까요? 여기 의사표시, 말하는 거.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여기. 두 개죠? 두 개를 뭐라고 해? 계약이죠? 따라가. 쭉 따라가면요, 여기. 계약이라고 되어 있네,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의사표시가 두 개면 무조건 다 계약이에요. 봐요. 집주인하고 새 들어 다 사는 사람하고 집주인을 임대인, 새 들어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해요. 몇 명? 그러면 계약이에요. 앞에가 모양이 새 들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그래서 월세 계약, 다른 말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요,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전세에 들어가는 사는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몇 명? 2명, 2개. 그럼 뭐라고 그래? 계약. 무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갑이요, 집을 팔아. 매도인. 집을 사. 매수인. 몇 명? 그러면 계약이에요. 앞에가 집을 사고 팔죠? 매매라고 그래. 매매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2개로 무조건 계약인데 앞에 모양이 바뀌죠. 여러분이 하나, 학원 하나, 몇 개? 2개. 계약. 수강 계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난 가르치고 있죠? 나 하나, 학원 하나. 그럼 2개죠? 계약이죠. 강사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2개가 되면 다 무조건 뭐라고? 계약이라고. 이해되셨죠? 하나이면 뭐라고? 단독행위라고. 2개 이상이면 뭐라고? 합동행. 합동행위는 뭐다? 사단법인. 그러면 사단법인 뭐예요? 사람의 단체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요,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공중개사 공부하기 전에는 공중개사 사무소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있든지 없든지, 나도요, 어느 집이 분식점인지 고깃집인지 어떤 사람이 얘기해. 아, 거기 있잖아요. 거기 무슨 고깃집 옆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3년째 있는데요, 무슨 고깃집인지 관심이 없어요. 왜? 난 식당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겠죠? 눈에 보이는 거 뭐밖에 안 보여요? 아무튼 중개사 간판밖에 안 보여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럼 가서 언제 보면은 간판이 이렇게 많은지요? 알겠죠? 그럼 저기에 내가 살 수 있나? 뭐 다 살 수 있죠. 돈 잘 보고요.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앞으로 이제 간판을 보다 보면 앞에가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재단법인, 재단은 재산의 단체.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술이야 다른 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 가장 대표적인 게 화랑, 갤러리예요. 우리가 갤러리 가면 벽에 뭐가 붙어 있어? 그림. 그리면 100억, 200억. 이렇게 되죠? 그림이 붙어 있죠? 그림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르웃돕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대한축구협회, 대한 소프트볼, 야구협회, 대한농구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다음 누가 있어야 돼요? 농구나 야구나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다 그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단법인? 이해되셨죠? 우리가 어떤 공익적 목적을 두면은 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사단법인 이렇게 말해요. 사단법인 여러 명이 모여있는 거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사단법인요? 하나만. 사단법인은 합동행위로서 법률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합동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다. 맞아, 틀려? 아니, 여러분 봐봐. 정신 차리고 계시죠?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죠. 그런데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말한다. 계약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합동행위는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사단법인 설립행위로서 합동행위는 법률행위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요, 단독행위. 단독은 뭐죠? 단독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 아까 어디서 봤죠, 이게? 일방적 의사표시 한번 어디서 들었죠? 뭐 할 때? 형성권 할 때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청구권하고 형성권 얘기할 때 기억 안 나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청구권 앞에 그건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얘기했죠. 그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 이것을 단독이라고 하고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요,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요,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암기해야 돼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상대방 있는 것은 여러분요, 면제가 있고, 면제가 뭐죠? 돈 빌렸는데 친구가 돈 빌려주고 나서 그 돈 갚지 말해. 3,000원 빌려줬어. 야, 너 3,000원 내가 갚아야 되는데 깜빡했네. 야, 뭘 3,000원 가지고 그러니. 됐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죠. 갚지 마라 이 말이죠. 그걸 면제라고 그래요. 면제는요, 채무자가 해요, 채권자가 해요? 채권자가 하죠. 채무자가 면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행 가서 돈 빌리고 나서 세이 굿바이, 돈 안 갚을게요 이렇게. 알겠죠? 그걸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채무자는 면제를 못해. 누가 한다? 채권자가 면제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는 뭘 한다? 봐봐요. 갑이 을한테요, 돈을요 1억을 빌려줬는데요, 을한테요 1년 전에요
뭐죠?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온 게 있어. 물건을. 그게 한 6천만 원 정도 돼. 외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받을 게 있고 갑은 6천을 갚을 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 갑이요, 을한테요, 1억 받고 나서 다시 6천만 원 갚으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퉁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만 받으면 돼? 그것을 퉁쳐. 유통 아니에요. 유통하고 달라. 퉁. 알겠죠? 유통은 결혼을 9번 한 사람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퉁치는 것은 뭐냐면 갑과 을이 서로가 계산한다. 서로가 계산한다. 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는 한마디로 퉁치어서 이렇게. 야, 내가 너한테 돈 줄 게 있는데, 옛날에 나도 너한테 뭐 하나 가져왔잖아. 그냥 그거하고 어떻게 해? 우리 퉁치자. 이렇게.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상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야, 그거다 우리가 둘이 상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가 놀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추인 있고, 추인 있고, 철해가 있고, 철해는요, 무효로 만든 것이고, 추인은 유효로 만든 것이고, 동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해제가 있고요. 해지가 있고요. 치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요, 8개죠. 8개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자연스럽게 암기돼. 채권자가 면제, 채무자가 상계. 하도 하니까 이건요. 이런 거 한마디 나오면, 이러면 여기 다 있어. 아니, 여기 쓰지 마.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요, 2장 넘겨봐, 2장. 2장을 넘겨봐. 강의노트 2장을 넘겨. 9장 넘기면, 맨 위에 의사표시 1개, 단독행위 2번, 이 2개 계약, 2개 이상 합동행위.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 합동행위다 써. 합동행위에다가 사단, 법인, 설립행위, 그걸 쓰라고. 합동행위에다가. 맨 위에 보면, 단독, 계약, 합동행위 되어 있잖아요. 거기 합동행위에다가 사단, 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돼 있죠? 법률사실 지금 보고 있죠? 거기 그 다음에 한 개, 단독행위에서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돼 있나요? 있는 것 보면 면제, 상계, 추인철의 동의, 해제, 취소 돼 있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요, 이런 것은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 걱정하지 마. 이게 만약에 면제란 말이 나오면 이 8개 내가 또 얘기해. 상계란 말이 어디 나오죠? 어디 가다가 그러면 내가 8개를 또 얘기해. 형성법이란 말이 나오죠? 또 얘기해. 그러니까요, 내가요 한 줌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조건 다 암기가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상대방 없는 것은요, 이것은 지금 암기. 유원, 유증. 유란 말이면 죽음이죠?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유원, 유증, 재단법인. 이런 재단법인은 재산만 있으면 되죠?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그 다음에 상속,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이렇게. 상속, 포기. 유원, 유증, 재단법에서 유증이 뭐냐면 봐봐. 여기 내가 지금 갑이죠? 갑이 을한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너 이거 가질래? 이렇게. 너 이거 가질래? 그때 저쪽에서요, 그러면 좋지. 그래, 그럼 너 가져. 살아있을 때 준다고 하고 받는다고 해서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을 증여라고. 증여는 계약이에요. 증여는 계약. 두 번째,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유언서에다 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것을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상대방한테 의사를 물어봤어? 묻지 않았어? 묻지 않았죠? 그걸 유증이라고 그래. 똑같이 주는 건데 공짜로. 내가 죽고 나면 이거 줘 누구한테 이렇게. 그걸 유증. 그런데요, 살아있을 때 서로가요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증여.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그럼 소유권 포기죠. 소유권 중에서 대표적인 포기가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생활 쓰레기. 어디다 버리죠? 상대방 입속에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봐볼까요? 점유권.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죠? 포기는 점유를 놓으면 포기가 돼. 자, 두 번째는요, 상속이죠. 상속. 세 사람이 상속권자예요. 아버지가 사망해서 세 사람이. 그런데 형이요, 자기는 이거 포기하겠대. 그러면 자기 동생들한테 포기한다, 이 말이잖아요, 원래는요. 그런데 상속은 동생들한테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안 돼. 상속 포기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가정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포기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알겠죠? 다시 소유권, 점유권, 상속. 다시 뭐라고? 소유권, 점유권, 상속. 다시 상대방 없는 것 6가지. 유원, 유증, 재단법인. 시작. 유원, 유증, 재단법인.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이것을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이것을 계약, 이것을 합동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요, 잠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 거기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 사실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맨 위에, 아니, 방금 봤던 거.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대방 있는 것,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상대방 없는 것은 유언, 유증, 재단법인.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끝에 나서 상속, 포기 이렇게.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 포기 이렇게. 상속, 포기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요,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런 봐봐. 이제 이거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자, 이런 봐봐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는요, 뭐가 아닌 거죠? 여기서 보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거죠. 다시 법률행위는 뭐가 아니다? 법률의 규정이 아니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로 한다? 의사표시. 그럼 법률의 규정에는 뭐가 없다? 의사표시가 없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하는 거, 법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 뭐예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런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아무리 없어도 몇 개 있어야 돼? 아무리 없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이걸 최소한이면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한 개는 있어야 돼. 이 최소한이라는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필수 불가결이다. 이렇게 불가결의 요소다. 필수 불가결이다.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필수 아미노산 이런 말 하잖아요. 알겠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 여기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자, 법률행위는 뭐라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뭐라고? 법률행위는 뭐라고? 법률 요건이다. 법률행위는 뭐라고? 법률 요건. 자, 지금부터 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를 어떻게? 필수 불가결을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말을 똑바로 똑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공부가 다 된 거예요. 알겠죠? 다시.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여러분요, 2페이지 봐봐. 2페이지. 2장, 2페이지. 2페이지 한 장 넘겨. 맨 앞에서 2페이지. 2. 여러분, 이 물권행위가 채권행위가 되어 있죠? 거기요, 오른쪽에 맨 위에 봐요.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읽어. 법률행위 의. 여기. 여기 강의 노트 있죠? 여기 이 있죠? 이 보고 있죠? 그 오른쪽 페이지.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맨 위에. 법률행위는, 거기 박스 해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 줄거. 불가결의 요소 줄거. 그 다음에 법률 요건 박스에, 법률 요건 박스에. 그러니까 박스하고 읽어봐. 박스하고 박스를 읽으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기억나나요? 법률행위는 뭐다고? 법률 요건이다. 상당히요, 법이 뭐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그럼 의사표시가 뭐예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얘기했죠? 1억 원에 사라고.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표시가 뭐예요? 이 사람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표시했어요? 돈 1억을 받으려고 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 1억 팔래. 1억에 너 사.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의사표시를 했죠? 청약을 했죠? 계약서 쓰려고 그랬어요? 돈 1억 받으려고 그래요? 아, 여러분요, 여기 학원에 등록을 왜 했어요? 소강 등록서에다가 사인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강의 듣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계약서가 아니고 뭐다? 매매대금 1억이죠.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 청약이라는 것은 누가? 표의자가 돈 1억을 원한다. 이 말이죠. 원한다를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우욕한다. 이 말이죠. 우욕한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봐봐. 그럼 여기 의사표시란 말을 저기 있는 말로 집어넣으면 돼. 의사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뭐 한다? 원한다. 다른 말로 뭐 한다? 의욕한다. 뭐를? 법률 효과. 법률 효과가 뭐죠? 대금하고 등기 말이잖아요. 대금하고 등기를 원하고 의욕하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여러분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잖아요. 다시 이제 읽어. 의사표시는 뭐라고? 표의자가 원한다, 의욕한다. 뭐를?
법률 효과. 법률 효과. 그것을 말한다.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봐봐요. 의사표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하지 마. 읽을 수 있는 거 다 읽으면 돼. 여기 이 말만 들어가면 다 그냥 의사표시예요. 앞으로 들어가든 뒤로 들어가든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이다. 다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우욕하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 똑같아.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로서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다 똑같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슨 말만 들어가면 돼? 여기에 있는 네 단어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를 읽을 때 의사표시라는 말 대신에 이 말을 집어넣으면 돼. 똑같은 말이니까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죠. 그런데 여기 봐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뭐죠?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럼 이제 읽어. 다시 거기. 자, 여러분요. 의 봐봐. 맨 위에 의 보면 두 번째 줄을 보면 뭐라죠?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돼 있나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뭐라 한다? 원하는 대로 줄고 지금 밑에다 의욕하는 대로 이 말이죠. 원하는 대로 사법상 효과가 뭐죠? 법률 효과죠? 사법상 효과,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한다. 그럼 이해되셨나요?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봐봐. 1번.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의사표시 박스에. 그 다음에 박스. 의사표시 박스. 동그라미 지금 1번 보고 있죠? 의사표시 박스 했어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를 이루는 법률 사실 박스에. 그래서 의사표시는 뭐라고?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의사표시는 뭐라고? 법률 사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알겠죠? 2번. 두 번째 줄이요.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 그래요? 그럼 여기 와봐. 그럼 여기요. 단독행위는요. 의사표시가 하나이면서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가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요. 계약은요.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고 합의까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지만 법률행위는 곧 법률행위 이퀄 의사표시 이것은 아니단 말이죠.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 사실이죠.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를 이루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일 뿐이다 이 말이죠. 아까 내가 했죠.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어? 법률 행위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하나의 사실이죠. 여러 개가 모여서 뭐가 된다?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행위, 나머지 것들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가 여러 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합의까지 있어야 되고 다른 요건들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봐봐. 우리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뭐예요? 피죠, 피. 우리는 피만 있으면 사람이에요? 뼈도 있고 살도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카락도 있고 눈도 있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우리는 사람은 피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존립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70%, 성인은 60%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피로. 그러니까 인간 존립에 있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하고 하는 것은 피지만 피만 있으면 사람이다. OX, X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행위다. OX, X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밑에 3번 봐봐. 단독행위 다 했으니까 다음. 자, 3번 단독행위 보고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있는. 그 다음에 그 면제, 암기라고 했죠? 8가지. 면제, 상계, 동의, 추인, 철회, 취소, 해제, 해지. 그럼 바로 옆에 하나 더 줄고 대리권 수역. 좀 이따 중요하니까 대리권 수역. 하나 더 해. 알겠죠? 자, 대리권 수역에다가 써. 여기 봐봐.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것을 준법률행위 이렇게. 준법률행위 이렇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렇게 해서 준법률행위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써놔. 나중에 이제 보면 되니까. 자, 상대방 없는 것. 유언, 요종, 재단, 범위,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자, 소유권의 포기 줄거. 소유권의 포기에다가 줄었어요? 자, 봐봐. 이렇게 써.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하뷰 지분. 하뷰 지분, 공유 지분의 포기 플러스 등기 이렇게 써놔.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아니까. 하뷰 지분, 공유 지분의 포기 플러스 등기.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물권법을 보고 와서 보면은 그 말이 그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 알겠죠? 그래서 하뷰 지분, 공유 지분의 포기 플러스 등기. 하뷰, 공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럼 단독행위가 뭐죠? 상대방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뭘 한다? 발생, 변경, 소멸.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 다만 면제, 유언, 유증, 상대방의 동의 거기 중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4번은요. 단독행위의 종류와 내용은 법정, 법동그라미, 정동그라미, 법정, 법에 대해 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은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요.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별 하나에 5번.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어떻게 행사해야 돼? 재판상.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취소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말로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소송으로만. 그걸 뭐란다? 채권자 취소권. 나중에 설명해. 채권자 취소권. 거기 있죠? 그 다음에 5번 봐봐. 다음에 뭐죠? 6번 봐봐. 청구권이지만 실제로 형성권인가? 아까 얘기했죠?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돼?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매수, 분할, 증감, 소멸. 그것은 형성권. 옆에 한번 봐봐. 옆에 뭐죠? 맨 끝에 와봐. 줄 한번 그어봐. 저당권 설정 청구권 줄 그어봐. 맨 끝에 저당권 설정 청구 줄 그어. 설정 동그라미. 청구권 앞에 설정 동그라미. 청구권 앞에 설정이란 말 동그라미 해봐. 맨 끝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청구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 줄 그었어요? 청구권 앞에 설정 동그라미 해봐. 우리가요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청구권인 거예요. 청구권은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래서요 6번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왼쪽 한번 봐봐. 왼쪽 페이지. 왼쪽에 보면 아까 우리 형식은 청구권이나 실질은 형성권인 경우 했었죠. 오른쪽 칸 봐. 오른쪽 칸.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칸을 보라고. 봤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요 청구권은 소멸시효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이고 이행판결, 형성판결 서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청구권하고 형성권이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중요하지 않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요 물권법에 가서 등기법을 배울 때 아주 중요해. 알겠죠? 등기법 배울 때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더라도 청구권하고 형성권은 상당히 대비가 되면서 뭔가가 비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요, 그러면 맨 앞으로 한번 와봐요. 맨 앞에 페이지. 자, 정리를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럼 맨 앞에 페이지 보면은 거기요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맨 앞에 페이지 법률 요건 되어 있어요? 그럼 법률 요건 그래가지고 거기 원인행위 그랬어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 다음에 표의자가 원한다고 요구한다. 법률 효과.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줄 그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줄 그어서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알았죠? 거기 보면 의사 표시 그래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의사 표시요. 의사 표시. 그래서 거기다가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표의자가 원한다, 의혹한다, 법률 효과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의사 표시는 뭐다? 법률 사실이잖아요. 법률 사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있으면 단독, 상대방 있는 것 없는 것, 계약,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이상이다,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아까 설명은 아까 3장 정도 3 법률 사실에 자세히 나와 있죠. 알겠죠? 여기다 다 쓸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보고 3장 넘겨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